말을 훔친 베나야. 솔로몬은 시간이 나면 체스를 즐겨두었다. 지혜롭기로 이름난 솔로몬이었던 만큼 그의 체스 기술은 상대방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듯 능수능란하여 한 번도 지는 일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솔로몬은 그의 고문인 베나야와 함께 체스를 두고 있었다. 깊이 생각을 하며 신중하게 체스를 둔 솔로몬 덕분에 체스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베나야의 패색이 짙어져 버렸다. 베나야의 차례가 되었지만 이렇다 할 묘수가 떠오르지 않아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성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제법 크게 들렸고 호기심이 생긴 왕은 체스를 두다 말고 일어서서 창가로 가 밖을 내다보았다. 베나야는 그 틈을 타 솔로몬의 체스말 중에서 한 개를 슬쩍 감추어 버렸다. 다시 돌아온 왕은 자신의 말 한 개가 부족하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장기를 두었다. 시간이 흐르자 왕의 형세는 차츰 불리해져 갔고 급기야 패한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로써 항상 지기만 하던 베나야는 처음으로 승자가 되었다. 자기보다 체스를 잘 두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던 왕은 자신이 패했다는 사실과 생각지도 않았던 베나야가 갑자기 유력한 경쟁자로 떠오른 것에 몹시 화가 났다. 왕은 패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려고 베나야와 체스를 처음 시작할 때처럼 말을 늘어놓고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말을 한 개씩 다시 두어 나갔다. 그리고는 마침내 말 한마리가 중간에 없어져 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밖을 살피러 창가로 갔을 때 베나야가 말을 하나 숨긴 게 틀림없어. 지고 있던 베나야가 그 다음부터 이기기 시작했으니까 말이야. 사람을 속이다니 고약한 행동을 했구나. 내가 직접 대놓고 꼬집지 않아도 스스로 고백하도록 하리라.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솔로몬이지만 베나야에게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얼굴이 험상궂고 어깨에 자루를 맨 두 남자가 무엇인가 수군거리며 지나가는 것이 창밖을 내다보던 솔로몬의 눈에 띄었다. 차림새나 수상한 행동으로 보아 도둑질을 하러 가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됐다. 솔로몬은 얼른 왕의 옷을 벗고 허름한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는 거리로 나가 그 두 남자를 따라갔다. 이윽고 두 남자와 만난 솔로몬은 그들에게 인사를 한 후 좋은 제안을 하겠다고 말했다. 나도 과거에는 도둑질을 꾀한다는 사람이었다. 자, 여기 왕이 거처하는 방에 열쇠가 있어. 그곳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나는 잘 알고 있지요. 오래전부터 왕궁을 털 생각으로 계획을 착착 세웠는데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아서 이렇게 저렇게 시간만 낭비하고 말았다. 어떠시오, 병씨들. 나랑 일을 한번 벌여볼 생각이 없소. 두 남자는 솔로몬의 계획을 조금 더 자세히 들은 후 그럴싸하다고 판단하고 함께 일할 것을 승낙했다. 왕궁의 구조를 잘한다고 했으니 그곳으로 들어가는 앞장은 당신이 서시오. 물건을 훔치는 일은 우리가 하겠소. 적소.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너무 이릅니다. 예루살렘 성이 아주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길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렸다 합시다. 시간이 흐르고 한밤중이 되자 솔로몬은 두 남자와 함께 행동하기 시작했다. 솔로몬을 따라 궁전으로 들어간 두 남자는 곳곳에 널려있는 신기한 물건들에 눈이 휘둥그레졌고 보이는 물건마다 자루에 마구 넣으려고 했다. 이런 물건은 가져가봤자 부피만 차지할 뿐이오. 저쪽으로 가면 이것들보다 몇 대나 값나가는 보물들이 있으니 그쪽으로 가도록 합시다. 생전 처음 보는 보물들에 머리 빠진 남자들은 왕이 이끄는 대로 순순히 따라갔다. 자, 마음껏 가지시오. 나는 그동안 밖에 나가서 마음을 보고 있겠소. 왕은 방 밖으로 나오자마자 문을 닫고 빗장을 걸어 놓은 후 호위병을 불렀다.
지금 내 방에 도둑이 들어있으니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철저히 감시하라. 다음 날 아침 왕은 재판을 열었다. 이곳에 계시는 장로 여러분들과 공명정대하신 방청객 여러분, 이 자리에 현장에서 잡힌 도둑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통 물건이 아닌 국왕의 물건을 훔치려 했던 자들이지. 이 자들을 재판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군요. 왕의 말을 듣고 있던 베나야는 몸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뚝 멎는 것만 같았다. 왕의 물건을 훔친 자라는 말이 꼭 왕의 체스말을 훔친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인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법정은 자기를 처벌하려고 열린 재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가만히 있게 된다면 한층 더 무거운 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른 베나야는 얼른 왕 앞으로 나아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날 대왕님이 창가로 가셨을 때 제가 몰래 대왕님의 말 한 개를 숨겼습니다. 제가 이겼던 것은 그 때문이었습니다. 대왕님, 두 손 모아 비우니 제발 용서해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진땀을 뻘뻘 흘리며 용서를 빌고 있는 베나야의 모습을 내려다보고는 껄껄 웃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그 일 때문에 법정을 연 것은 아니오. 난 그런 사소한 일은 이미 잊은 지 오래요. 어제 저녁에 내 방에 들어와 보물을 훔쳐가려고 하던 도둑들을 잡아서 그 도둑들을 재판하려고 이 법정을 연 것이오. 법관 여러분, 부디 정당한 심판을 내려주기 바라오. 솔로몬은 이렇게 베나야를 직접 꾸짖지 않고도 베나야 스스로 죄를 실토하도록 만들었다. 결국 죄를 지은 사람은 스스로 무너지게 마련이다.